안녕하세요. 영웅 전차남입니다. 오늘은 영웅 전차남 통해 가지고 ST팜을 매수해 주신 분들 위해서 오랜만에 얼굴 보이면서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 바로 썸네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썸네일에는 대한민국의 모더나 ST팜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6월 23일이었죠. 6월 23일에 ST팜 이러한 ST팜 이것만 보면 된다 라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ST팜에 대한 1탄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목표가에 근접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 이후에 여러가지 돌발적인 이벤트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부진 나와가지고요, 제가 이 ST팜에 대한 최종본 영상 2탄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ST팜을 대한민국의 모더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6월부터 주구장창 이 ST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매수하면 좋겠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청 대상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15세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 즉 180일도 안 된 주린이 분들하고요, 또는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주생아분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ST팜을 영웅 전차남 통해 가지고 오늘 매수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영웅 전차남이 아니더라도 ST팜 주변에서 좋다는 얘기 듣고 오늘 매수한 사람이라든지, 마지막으로 뭘 사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 영상 모두 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 외 제약바이오 섹터에 관심 있는 제약바이오 제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도 한 번씩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 차원에서요. 그렇다면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좀 시비 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제가 ST팜에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고 또 제약바이오 전문 기자도 아니고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일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말 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부분 짚어주시면 좋은데, 그냥 이 영상 내용 보시고 시비 거시거나 또는 뭐 전차남이 수익을 보장했다거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좀 크게 큼지막하게 넣게 됐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본 영상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지극히 영웅 전차남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승 또는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 꼭 인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하지는 않았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다른 타 회사 경제방송에 이런 유튜브 방송 보면은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내용이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체크하기 힘든데, 저는 여러분들 그냥 제 성격 잘 아시다시피 확실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넣습니다. 자, 영상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ST팜, 제가 6월 23일에 찍은 영상에 대한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KMRNA, 즉 한마디로 메이드 인 코리아의 메신저 리브 핵산 백신 컨소시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국내 mRNA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네 번째는 이 ST팜의 백신이, 이 ST팜의 주가가 조금 더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상황에 대해서, 즉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섯 번째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일곱 번째는 ST팜 상승 모멘텀 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겁니다. 6월달 대비해가지고 ST팜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6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조금 부각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는 것처럼 이 ST팜에 대한 최종 목표가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순서는 1번부터 8번까지 있고요. 제가 영상은 좀 길면 여러분들께서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목표는 항상 30분 이내로 좀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30분에서 50분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영상 다 보시고, 다 보시지 않고 귀로 들었을 때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든 귀로 보시든 절대 해가 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독보다 약이 되는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귀로 시청해 주시거나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ST팜 지난 영상 후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3일에 6월 22일 밤 12시 정도, 네, 지금 현재 시간 11시 40분인데 이때 찍은 것처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때 찍은 걸로 저는 이때 찍었었고요. 그리고 이 ST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차남의 인생 종목이라고 해서 ST팜 1탄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ST팜 이것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른 영상은 절대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때 6월 22일 장마감 가격을 제가 종가 마감한 거를 캡처해가지고 영상 만들 때 자료로 쓰게 됐고요. 그리고 10만 2,900원일 때 목표가 14만원, 2차 목표가 16만원, 3차 목표가는 20만원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1탄 영상에서는요. 그리고 6월 23일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주가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바로 상승 나오면서 12만 4,500원. 즉 영상 찍은 거 대비해서 10%에서 1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표 달성하지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회수 1만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고작 조회수가 3,070회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ST팜이 다시 한번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왔잖아요. 이 105,100원은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7월 27일 종가 기준인데 다시 한번 내려왔고 또 한 번 목표가를 도달하지 못했고 또 한 번 또 조회수를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ST팜에 대한 2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탄 영상에 대한 후기는 그만 말씀드리고 영상 30분 내로 빨리 끝내야 되니까는요.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mRNA 백신. 네, 한마디로 어렵게 얘기했지만은 메이드 인 코리아, 네, 모더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k-mRNA 컨소시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뉴스 기사 보시는 것처럼 2022년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한미약품과 ST팜, GC 녹십자가 주축으로 참여 기업을 일단 말 그대로 세계의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악수를 맺으면서 한미약품과 ST팜, GC 녹십자가 주축으로 일단 k-mRNA 컨소시엄이 출범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한미약품, ST팜, GC 녹십자, 킴코라고 해가지고 한국의약품협회가 총 4개의 좀 기업체가 모여가지고 한 건데 이 킴코의 역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들 뉴스 보시거나 제가 체험방에서 리뷰해드린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는 조금 투자를 유치하거나 또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께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시고 그리고 여기가 킴코 대표입니다. 허경아 씨. 그리고 한미약품 사장님이시고 우리 ST팜의 김경진 대표님 그리고 여기는 허은철 GC 녹십자 사장님이시고 여기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mRNA, 즉 k-mRNA 컨소시엄에 대한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한미약품과 ST팜, GC 녹십자, 킴코 이렇게 4가지 협의체가 구성해가지고 만든 컨소시엄인데 일단 1단계 목표와 2단계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목표 같은 경우는 생산공정 단계별 협력입니다. 전임상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진입 및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고요. 그리고 pDNA 생산, 그리고 mRNA, LNP 생산, 완제 생산. 이거의 역할은 한미약품, 이거는 ST팜, 이거는 GC 녹십자. 임상 개발 및 인허가 신청 허가와 상용화 및 유통 판매. 그리고 2단계 25년까지는 일단 25년 전까지는 mRNA 백신을 개발을 하고 연 1억 도즈를 생산해가지고 국내 5천만 국민 같은 경우가 2회 접종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 1억 도즈를 생산해서 전 국민 백신 모두 접종시키는 게 목적에 두고 있고요. 1단계 목적이.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mRNA 차세대 플랫폼 구축 전방위적 협력으로 인해 가지고 백신 생산뿐만 아니라 공급 안정화가 목표고요. 그리고 또 그 외 수출 같은 경우도 목적이고 더불어서 변종 바이러스 백신 및 항암 백신, mRNA 소재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항암 백신까지도 개발하는 게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컨소시엄의 역할을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ST팜은 최종 후보 물질인 STP-2104를 선정을 했고 임상 추진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전임상 단계에 비면역성 임상을 따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진원생명과학의
모멘텀 중 하나인 pDNA 생산 및 공급하는 게 한미약품이고, 또 추가적으로 한미약품은 캐파, 즉 생산력 시설 같은 경우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만큼이나 있기 때문에 위탁 생산의 가능성도 크겠죠. 대량 위탁 생산 가능성이요. 또 직시녹십자 같은 경우는 현재 모더나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모더나 유통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직시녹십자는 완제 충진 및 포장 생산, ST팜이 부족한 생산력은 한미약품이 담당해주고 있고, DP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DP 하는 거 있잖아요. 이 ST팜의 백신 DP 과정은 직시녹십자가 하고 있습니다. 킴코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컨소시엄의 운영 지원 및 관리, 그리고 투자 유치 등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말은 빨라도 여러분들 이해되기 쉽게 한 번, 두 번씩 더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ST팜 일단은 이 K-mRNA 컨소시엄 1단계 각 법인 역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목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회사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ST팜 같은 경우는 현재 면역 원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이후 전임상을 거쳐서 임상 1상을 승인 신청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년 초에 임상 2상까지 신청 후 식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하고 상용화가 목표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폴라스미스 DNA를 공급하고 지시녹십자는 향후 백신 완제 의약품 생산을 맡을 예정입니다. 자, 다음 단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렇다면은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현재 코로나19 mRNA 백신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을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 어떤 회사들이 있어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신풍제약 등을 얘기합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mRNA 백신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더나 백신 DP 완제 충전 단계, 즉 한마디로 지시녹십자가 K-mRNA 컨소시엄에서 맡은 역할을, 즉 모더나 백신의 이 역할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거고, 또 게다가 이 위탁 생산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분명하다는 거 꼭 인지하시고요. 현재 김부겸 국무총리 말로는 8월 말 그리고 9월 초 이 모더나 백신 시제품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접종 시기는 미지수예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다. 모더나 백신 생산 계약을 맺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오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되는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국내 접종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일단은 3분기부터 생산 가능하나 불분명하고, 8말 9초 시제품 생산 가능하나 실제 접종 시기는 미지수고, 최근에 존림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장님께서 인터뷰하신 거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 백신이 하반기에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 국민 접종 우선이 아닌 최초 유통 계획은 모더나가 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위탁 생산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우선적으로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더나가 정하고 모더나가 정한 국가 또는 국민이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백신을 위탁 생산했다 하더라도 당장 인도나 또는 일본의 백신 공급이 우선이다, 모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다 하더라도 일본의 백신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mRNA 백신 원액 생산 위한 기술 자체는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요. 그리고 공장 또한 없어가지고 2022년 내년 상반기에 mRNA 백신 원액 생산 위한 공장 증설 계획 진행이 있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모더나에서 혹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mRNA 백신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까? 라는 조금 헛된 헛된 상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안 하죠. 네, 여러분들만의 비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다른 분들한테 공유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 mRNA 백신 기술 같은 경우는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돈도 돈이지만은 시간 자체도 그만큼 오랫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얻어낸 기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그냥 기부한다? 그냥 기술 이전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절대 기술 이전을 안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진 모르겠지만은 네, 모더나에서 처음에 백신 개발을 했고, 그리고 CMO 같은 경우를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론자 중에 고민했을 때 론자에 맡은 이유가 요 이유 중에 하나죠. 왜? 론자 같은 경우는 CMO 사업만 하겠다고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신약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스위스 론자 기업의 네, 백신 위탁 생산을 맡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노다, 이런 부분은 조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모더나 위탁 생산 시제품 8말 9초 나와. 네, 한마디로 이거는 김부겸 국무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일단 정부가 기대가 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백신 시제품이 이렇게 나온다고 언론에 공개한 바 있으나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 존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님께서는 이번 대담에서 올해 3분기부터 모더나 백신 생산을 시작할 것이며 최초 유통 계획은 모더나가 정한다고 밝힌다 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모더나 백신이 위탁 생산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1차적으로 맞을 일은 절대 없다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운이 좋아서 모더나가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 맞아야죠. 대한민국 국민한테 먼저 접종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mRNA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 큐라티스 이슈로 인해서 아지텍 WB라는 회사가 계속 상승 나옵니다. 후보물질 QTP104 식약처 통해서 일상 승인을 식약처 통해서 받았고요. 일단 원래 개발사 같은 경우는 큐라티스라는 회사에서 이 QTP104를 개발한 게 아니고 미국의 HDT 바이오 코프라는 미국의 바이오텍 회사, 미국의 그냥 바이오 회사가 원래 개발을 한 겁니다. QTP104는요. 그리고 이 mRNA 백신 원료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또 미국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고요. 국내 회사가, 즉 큐라티스가 개발 임상을 진행하고 상용화 시 국내 개발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 네, 원 개발자가 9개의 경우는 9개의 개발로 구분을 해요. 요런 이슈 때문에 이 큐라티스 같은 경우가 되게 좀 애매모호한 행보를 최근에 보인 적이 있었는데, 19일에 식약처에 승인 신청을 할 때는 국내 개발로 명시를 했다가 식약처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는 9개 개발로 수정을 했다가 다시 식약처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으니까는 다시 국내 개발로 정정하는 모습 등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은 향후 요 부분에 대해서 백신 저작권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큐라티스 백신은 조금 불확실성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2년 초에 임상 2상을 진행하고 또 2023년 국내 출시 허가를 목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ST팜의 목표보다, 즉 K-mRNA 백신의 백신 컨소시엄의 목표보다도 더 늦다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백신 원료를 해외 기업을 통해서 수입하고 게다가 저작권 자체가 아직 불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LNP 기술보다, LNP 기술 같은 경우는 화이자, 모더나가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ST팜도 이 기술을 이용한다고 했지만은 큐라티스 같은 경우는 지질 나노 무기, 지질 무기 나노 기술이라는 라이온 기술을 특허 확보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도 mRNA 백신 그 약물 전달체 기술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모더나나 화이자의 비교 임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큰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른 기업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진이죠. 이 아이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mRNA 백신 이지 코비드 시험 계획서 식약처 제출을 했으나 현재 미승인입니다. 큐라티스는 현재 임상 1상 승인 신청 떨어졌으나 얘는 미승인이고, 일단은 LNP 기술 같은 경우가 아닌 양이온섬 리포점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장점이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기술로 인해서 모더나 화이자의 부작용 사례인 아나필락시스, 즉 전신 알레르기 증상의 사례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언론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mRNA 백신 개발 기술은 보유했으나 이 동사만의 백신 생산 시 대량 생산 가능한 시설은 미보유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 CDMO 업체를 통해서 생산할 가능성도 크고요. 하지만 이 이연제약과 좀 제휴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연제약을 통해서 CMO 가능성 또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상 미승인이고 양이온성 리포점 기술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회사만의 자체 생산 기술은 없다. 이것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연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mRNA 백신 기반 및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MD균과 바이오드론 약물 전자체 기술 도입에 대한 연구 개발 협약 체결했습니다. 한마디로 DS 백신 원료 생산 기술이나 아직 약물 전달체 기술 같은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지질 나눔 무기 등 간에 양이온성 리포전 간에요. 그런 기술 아예 없는 거고 자체적으로 mRNA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미보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회사가 조금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 그래도 그나마 조금 주름 잡을 수 조금 뭐랄까 센 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메리트 같은 경우를 굳이 꼽자고 하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전자 치료제 백신 원료와 완제 의약품을 모두 생산 가능한 생산 시설을 6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mRNA 백신 기준으로 연간 7억 2천만 도즈인 거고 이거를 조금 나누게 되면은 3억 1천만 도즈 즉 3억 1천만 명 가까이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설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백신 원료에서부터 완제 의약품까지 모든 과정을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거죠.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루메드죠. 이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아이진에 빌붙는 회사입니다. 진짜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 재무도 안 좋고요. 거래 정지됐다가 재개된 기업이고요. 말 그대로 아이진에 조금 빌붙어서 한번 상한가 갔던 종목인데 요런 회사 절대 매매하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요 ST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 입도 아프게 말씀을 드렸었고 방송 통해서 입도 아프게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각자 계신 체험방 통해서 손도 아프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mRNA 백신 최종 후보 물질로 STP-2104 선정했고요. 또 5크라임 캐핑 기술인 스마트캡 국내 특허 완료했습니다. 이 기술이 어떤 거냐면은 DS, 즉 백신 원료 만드는 효소 기술인 거고 또 제네반트 사이언스사 통해가지고 LNP 기술도 도입을 했고 이 LNP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포스텍 연구단과 백신 원액 대량 생산을 위한 협약 체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세 유체 공학 기술이라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캡처해서 왔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혼합하는 첨단 기술이고 고순도 의약품 합성 및 최근 mRNA 백신 제조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충된 내용을 보면은 mRNA 백신 자체가 제조 과정에서 안전성이 낮은 mRNA 분자를 LNP의 지질 보호막으로 코팅하고 보호막 내에 균일한 상태로 분포시켜야 되고 LNP의 지질 보호막 안에 구성물질이 고르게 분산되고 크기와 모양이 균질할 때 mRNA 약물 효능이 최대화되고 부작용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백신 자체가 겁나 예민하고 까다로운 백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 유체 공학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화이자와 모더나가 사용한 LNP 기술을 그대로 기술이 이전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교 대상할 필요가 없죠. 비교 대상 같은 경우는 모더나와 화이자이기 때문에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19 백신으로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LNP 기술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자체적으로 원료를 DS, mRNA 백신 원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고 또 확보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원료로 수입해올 필요가 없죠. 이 ST팜 자체가 원료 의약품을 제조하는 게 주 사업인 회사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모멘텀을 좀 보도록 할게요. ST팜에 대한 모멘텀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페이지 두 페이지로 했습니다. 일단은 요 최종 후보 물질 선정한 게 임상 1상이 진입 목표입니다. 올해예요. 그리고 2021년 안에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대응 가능한 후보 물질도 연내 발굴한다고 킴코 허경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반월 공장 같은 경우가 mRNA 생산 시설이 이미 구축 완료했습니다. 근데 연 500만 도즈밖에 현재는 생산이 못해요. 연 500만 도즈라고 하면은 250만 명이 이에 접종이 가능한 거죠. 생산력의 한계는 한미약품으로 보완을 했고요. K-mRNA 컨소시엄 통해서. 그리고 최근 6월 30일이었죠. ST팜의 김경진 대표님께서 매일경제
기사를 통해가 매일경제 신문사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 게 화제가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mRNA 백신 원액 공급 가능성을 제기를 했죠.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백신 원료 생산을 위해 가지고 그 기술을 내년에 개발을 한다고 했고, 그거에 대한 생산 시설을 내년에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ST팜 같은 경우는 mRNA 백신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고 현재 시제품도 생산을 했기 때문에 요 대표님께서 직접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mRNA 백신 원액 공급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큐어백 같은 경우가 모더나 화이자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나오게 되는 mRNA 백신 같은 경우인데, 이건 역시도 EMA 유럽 식품의약처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큐어백의 효능이 4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승인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48%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은 일단은 델타 변이 확진자가 많았죠. 람다 변이, 임상 시험 중에서 델타 변이라든지 람다 변이 확진자 등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효능 결과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조금 임상 환자 같은 경우도 모더나와 화이자 때보다 턱없이 모자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또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은 60대 이상에서 효능이 50% 미만이었지만 10대에서 60대 미만 같은 경우는 효능이 60% 이상, 60%에서 70% 가까이 나왔다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아직 EMA 승인 기대감은 살아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약바이오 회사 중 하나인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치료제인 인클리시란 같은 경우가 EMA에서는 승인이 완료됐고, 미국 FDA에서는 2020년에 제조소 허가가 제조소가 좀 잘못됐다라는 이유로 단순히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인클리시란이 거부가 됐었는데, 이 노바티스 같은 경우가 인클리시란 제조소를 변경해 가지고 FDA에 다시 한번 승인 재신청을 했죠. 7월 1일에요. 그렇기 때문에 7월 7일 정도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년 2022년 1월 전후로 이 인클리시란이 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클리시란이 FDA 승인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노바티스의 1차 벤더사인 ST팜 같은 경우에 연매출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1000억대 이상으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ST팜의 에이즈 치료제인 STP404는 전임상 결과가 너무 좋아서 이미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프랑스에서 임상 1상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T팜에 대한 모멘텀이 많은데 한 페이지 더 적어봤습니다. 일단 이례적으로 최근 뉴스 기사를 통해 가지고 파트너사를 공개했습니다. GSK, 노바티스, BMS, 머크, 길리어드, 얀센, 로슈 등,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유명한 제약바이오 세계 글로벌 유수 제약바이오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 이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이 ST팜이 IR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IR을 통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노바티스와 GSK로부터 제조품질 관리 기준 GMP 실사 일정 등이 있습니다. 이 실사 이후에 6개월 이내 최종 허가를 받게 되면은 노바티스의 인클리시란 FDA 승인 이후에 인클리시란에 대한 CDMO 역시도 맡을 수가 있고요. 게다가 GSK와 사노피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 가능성도 역시 큽니다. 그리고 미국 파트너사인 에비디티 바이오사이언스의 신약인 긴장성 이양증인 미국 이양증 신약 자체가 미국 FDA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근데 이 ST팜 같은 경우가 에비디티 바이오사이언스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요 뉴스가 지난 금요일에 나왔을 때 ST팜이 주가 상승 한번 나왔었죠. 그렇다면 이제 ST팜이 주가 더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극히 저 영웅 전창남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분별해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을 제 생각을 담아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일단 현 정부 같은 경우가 백신 개발을 통한 백신 주권 확보보다는 제 생각에는 백신 구매와 그리고 도입이 우선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신 구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아스트라제네카의 얀센, 그리고 또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자가 1300만, 1차 접종자가 1300만 가까이가 넘어가니까는 일단 좀 안일하게 대응한 것도 있어서 일단 코로나19 백신인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에 대한 주문을 조금 늑장 대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그 안일함이 방금 말씀드린 그 안일함이고요. 그리고 또 2020년 코로나19와 2021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21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델타 변이, 즉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숙주가 변이해가지고 나온 델타 변이 바이러스, 즉 코로나 21, 21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겠죠. 이 21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안일함으로 그냥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진화를 했는데 숙주 진화로 인해서 백신을 접종해도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 그냥 대응 같은 경우는 정부의 대응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거리두기, 네, 거리두기 상향 또는 연장 등으로 2020년의 대응과 똑같이 대응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정부 자체가 좀 안일하게 현재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조금 변화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맞춰서 정부가 대응을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을 통한 백신 개발은 꼭 필수인데 당장에 조금 끈 불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백신 구매를 계속 서둘러 하고 또 요거를 좀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애쓰는 걸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국가 예산안 발표를 보면은 백신 구매 비용만 1조 5천억 가까이 됩니다. 일단 그 돈으로 백신을 빨리 개발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고 또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입니다. 재난지원금. 사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전 국민한테 소득 편차에 따라 가지고 한 사람당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1회 접종하는 게 20달러인가 30달러 정도 합니다. 근데 그게 4만 원 정도 안 해요. 아무리 크게 잡는다 하더라도. 차라리 여러분들 25만 원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접종 한 번 받겠습니까? 당연히 25만 원보다도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네. 한마디로 조금 이런 선심성 정책 같은 경우보다도 정말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에 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일단은 백신을 개발하는 게 꼭 필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백신 구매 같은 경우는 좀 일시적인 거고, 사회적 거리두기 요 조치는 정말 필요 없는 조치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 굉장히 모순 많잖아요. 헬스장은 안 돼도 태권도장은 되고요. 네. 이런 거리두기 조치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백신 개발이 필수라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관계자들은요. 또 두 번째, 미국, 이스라엘, 유럽 등 국가들이 유럽 등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 백신 부스터샷을 통해서 백신 수급 확보 난항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방수권법인가 국방수권법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근데 그거 법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같은 경우가 다른 유럽의 국가나 일본이나 축축국인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탱크도 빨리 만들고 탱크도 대량으로 생산하고 비행기도 전투기도 대량으로 생산 가능했던 게 모든 산업군이 다 방위 산업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일 때는 백신 개발에만 거의 2, 3조 가까이를 투자를 해가지고 백신을 8개월 만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백신을 개발할 때 모더나와 화이자사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19 변이가 확산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모더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자국민이 우선적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 라는 조건을 걸고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만든 백신이 모더나나 화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델타 변이 확산세로 인해 가지고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를 2번 이상 맞았다 하더라도 지금 3차 접종이라든지 4차 접종까지 백신 부스터샷을 통해 가지고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진정세를 위한 시도를 또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 부분으로 인하니까 당연히 모더나사에서 대한민국이든 다른 국가들의 통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더나 백신 생산 차질로 인해 가지고 너네 국가한테 백신 못 줘.
예상했던 일정보다도 더 늦게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통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이나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난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모더나 위탁 생산 반박설로 인한 CDMO 섹터 약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7월 5일 정도에 로이터바의 기사에서 모더나와 화이자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의 백신 위탁 생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지만은 정부에서 바로 반박을 하면서 CDMO 섹터, 백신 위탁 생산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신풍제약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 이상 유효성 실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이슈 이후로 신풍제약의 주가가 한번 바로 45% 가까이 하락 나왔는데,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좀 상승이 나와야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렘데시비르와 피라맥스, 네, 이런 좀 코로나19 치료제들을 만들고 있고, 또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도 만들고 있는데, 일단 이 신풍제약이 백신을 만들든 치료제를 만들든 간에 여기에 들어가는 원료 의약품의 공급 회사들은 뭐 JW 신약이라든지 그 외 뭐 파미세도 있겠지만 ST팜 역시 있기 때문에 신풍제약이 상승 나와야 원료 의약품 회사들도 역시나 투심이 개선돼서 상승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 현재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지금 1365명 정도가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확진자 다시 급증하면서 7월 27일 기준으로 오후 6시 전국에 1464명이 현재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1500명이 또 넘었다는 기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89,000명이에요. 네, 89,000명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줄 백신이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당연히 줄 백신도 뺏고 싶겠죠. 모더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백신을 보급하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파우치 전염병 감염 소장인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 존재하는 국적을 가진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된다.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적으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만큼 공급량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민이 일단 우선일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에는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화이자 백신 도입한 것도 미국에서 도입한 것보다 이스라엘과 백신 스와이프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빌려온 백신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백신 확보가 꼭 필수인 백신 확보가 좀 시급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현황을 좀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전 국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3%밖에 되지 않아요. 일단은 691만 7,390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5천만 국민 중에서. 그리고 5천만 국민 중에서 34%가 1차 접종까지만 완료했고요.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에 취약하다는 이미 얘기가 나왔고요. 게다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척수염이라든지 또는 심전증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경우도 있고요.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가 제일 안전하고 효과도 좋다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전국의 접종률 같은 경우는 채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런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진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확진자가 1300명이든 1500명이든 간에 절반 수준이 다 델타 변이 확진자고, 지금 2주 가까이가 1000명대로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를 그렇게 상향하고 연장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자 뉴스 기사죠. 모더나 회사에서 우리나라 정부로 생산 관련 이슈 통보를 당장 너네한테 예정대로 지급하기로 했던 예정 날짜보다 못 줄 것 같아, 더 늦춰질 것 같아 라는 통보를 했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설득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백신 전쟁이, 제가 예견했던 백신 전쟁 같은 경우가 실현이 된 거죠. 한마디로 백신이 무기화가 된 겁니다. 백신 없는 국가 같은 경우는 계속 조금 다른 국가들의 조금 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ST팜의 상승 모멘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DS 기술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모더나와 화이자가 사용하고 있는 LNP 기술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후보 물질이 선정 이후에는 현재 전임상 위한 단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안으로는 임상 1상까지 진행하고 내년 2022년 같은 경우는 임상 2상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식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백신 상용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미약품과 GC녹십자 등 국내 유수한 제약바이오 회사와 K-mRNA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DP 단계와 생산력에 대한 단계를 보완을 했고요. 또 하반기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인 노바티스와 GSK의 실사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또 노바티스와 인클리시란 미국 FDA 승인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큐어백 백신 EMA 승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큐어백 백신도 위탁 생산 가능성 크고 또 LNP 기술 보유로 인해 가지고 다른 제약바이오 회사 통한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제기가 가능되고 또 이건 김병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mRNA 백신 원의 가능성도 역시도 제기되는 부분이고요. 또 타회사의 mRNA 백신은 자국 기술이 아닌 해외 제약바이오 회사와 제휴 또는 다른 타회사의 제휴이지만은 ST팜 같은 경우는 이 회사만의 기술로 모두 mRNA 백신 개발도 가능하고 생산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DP는 동아 ST가 역시 맡으면 가능한 거고요. 생산량이 부족해서 그렇지 생산량이 부족해서 한미약품이랑 MOU를 맺었고요. 한미약품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은 일단은 이 생산 부분도 아예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DP 같은 경우는 관계사인 동아 ST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조금 크게 보는 장점 중에서 크게 보는 부분이 주가 방어를 위한 사측의 대응과 의지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따로 이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잘 보이시죠? 최근자 뉴스 기사입니다. 최근자 뉴스 기사인데 들어온 백신은 13%, 모더나도 문제 11월 집단 면역 불가능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요 기자님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도입 계획 및 현황을 보면은 이런 계획 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현재 도입된 물량은 1296만 명, 즉 10%밖에 되지가 않는 거고요. 국내 공급된 비율은 1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뉴스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도입된 모더나 백신은 물량은 2.9%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료 부족 현상으로 추측이 된다고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20년 연말에 이 모더나 최고 경영자와 화상 통화를 통해 가지고 올해 2분기부터는 2천만 명 분에 대한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으로 보면 거짓인 거죠. 그리고 이날 기준 오는 8월 말까지 국내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채 3%가 되지 않아요. 현실은. 작년 연말에 2천만 명의 모더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4천만의 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현실은 3%밖에 되지 않아요. 들어온 게 57만 6천 명분밖에 되지가 않는 거고요. 국내에 도입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1억 명이 접종받을 수 있는 물량인데 8월 말까지 들어오는 물량은 채 1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모더나 백신 원료 부족에 대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스위스 론드에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이 원액 공급받아서 라이브를 붙이고 뚜껑을 씌우는 완제품 생산을 스위스 로비에서 맡고 그리고 D에서 생산하는 것은 론자뿐인데 DP는 여기 스위스 로비에서 맡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3분기부터 모더나 백신은 DP 생산하고 있고 DP 생산 업체가 다수라 여유가 있는 만큼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전 세계 각국과 계약 체결하면서 mRNA 백신 생산의 핵심 기술이 포함된 DS의 원료가 부족한 게 아니냐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예, DS의 원료가 부족해가지고 모더나 측에서 CDMO를 못 맡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업계 관계자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DP 생산 관련 계약을 체결해서 생산 역량을 일부 확보했지만 DS 원료 부족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상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화이자 백신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백신 원액을 생산한다고 해도 당연히
그 생산된 원액 같은 경우는 미국민이 우선이겠죠. 근데 여기에 백신 원액 생산, 한국에서 mRNA 백신 원액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모더나가 기술 유출에 대한 기술 유출에 대한 불안에 떨지 않으면서도 흔히 DS 단계를 맡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스위스의 론자가 DS 단계를 맡고 DP를 스페인의 로비가 맡은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모더나 백신의 DS 단계를 ST팜이 맡고 DP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맡을 수도 있는 건데 요 지금 DS 원료 부족 문제에 빚어지고 있어서 현재 모더나에서 대한민국의 위탁 생산 개발을 못 맡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백신에 전 세계의 수요가 몰리면서 생산 경험이 부족한 모더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ST팜 같은 경우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ST팜 같은 경우가 바로 사측에 공지사항을 냈어요. 네, 직원들이 다 퇴근했을 시간인데 불구하고도 모더나 백신의 원료 부족 측측, DP 설비를 확보한 이후부터는 DS 원료를 채워야 됩니다. 앞으로 DS, CDMO가 가능한 업체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ST팜은 DS와 DP의 핵심 공정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무슨 리딩을 하는 것처럼, 이 ST팜에 대한 리딩을 하는 것처럼 회사 자체가 적극적으로 주가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mRNA 백신이 이미 모더나랑 화이자에서 나왔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굉장히 무식한 생각이고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가 지난해 매출액이 8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나서부터 2020년에 모더나가 mRNA 플랫폼에 백신을 만들겠다고 했고 백신을 만들어서 지난해 2020년에 매출액이 약 대한민국 돈으로 9,200억 정도였는데 2021년 1분기만 하더라도 매출액은 이미 지난해 매출액의 2배 가까이가 넘었습니다. 약 2조 2천억 가까이를 올렸고요. 모더나의 올해 2021년 총 백신 매출액은 21조 8천억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1분기에만 2조인데요. 이미 올해 백신 매출액은 약 21조 8천억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모더나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하는데 총 투자한 돈은 2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 10배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거죠. 올해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도 올해 코로나19 백신만으로 약 29조 5천억 가까이 매출을 낼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mRNA 백신 시장 규모가 2021년에는 649억 달러, 약 72조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약 144조에 달할 걸로 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mRNA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모더나 백신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준 건데 요만했던 회사가 169달러까지 쭉 상승 나온 겁니다. 시젠이라든지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바로 내리막 꽂았잖아요. 특히나 게다가 시젠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라도 해서 내려갔지. 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무상증자 이런 것도 없이 쭉 올라간 거고요. 169달러도 많은 사람들이 높다고 판단했지만은 현재 주가 보도록 할까요? 모더나의 현재 주가는 335달러입니다.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155조예요. 이렇게 큰 공룡 기업으로 탄생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ST팜의 최종 목표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종가예요. 네, 오늘 종가 기준인 거고요. 105,100원인데 일단 1차 목표가는 14만원 제시 드립니다. 2차 목표가는 16만원 제시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만원 이상도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체험방에서도 보실 텐데 체험방 분들이 무조건 14만원까지 홀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주가 움직임 보고 체험방은 매도 사인은 다른 가격에 드릴 수 있다는 부분도 꼭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T팜에 대한 내용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영상을 시청 완료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영상에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각자 계신 체험방에서 6글자로 이 ST팜 본 영상에 대한 시청하신 영상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라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T팜 대박 이런 식으로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이거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센스 한번 기대해 보면서 6글자로 ST팜 본 영상 시청하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영상 보시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영웅 전차남이 따로 운영하는 카카오톡방 한번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휴대폰 번호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010 8673 4901로요. ST팜 영상 잘 봤습니다. 또는 ST팜 저도 가지고 있는데 뭐 리딩 원합니다. 전차남 카톡방 입장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 1만을 못 찍었고 목표가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목표가인 14만원도 찍고 또 조회수도 1만 이상 돌파하는 그런 좀 레전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